온돌은 중국 한해 모조품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의 한 건축 컨퍼런스 현장. 어떤 한국인 전문가가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한 중국인 참석자가 날이 선 목소리로 발표자에게 한국의 온돌이 중국의 칸을 흉내낸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순식간에 얼어붙은 회의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참석자들의 경이로운 탄성과 환호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곳에서 과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본격적인 사연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선물 같은 감동 사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대학교 건축학과의 석좌 교수로 있는 앤드류 몰린 박사입니다.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니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라디에이터에선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고 뜨거운 핫초코를 머그잔에 내려 한 모금 마셨습니다. 험악한 겨울 날씨로 악명이 높은 윈디시티의 겨울을 배경으로 학생들이 무리지어 쿼드를 건너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 가지 생각에 잠겼죠. 위대한 기술 발전을 이뤄온 자국의 건축 기술력에 대해 늘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품고 있었는데요. 바로 난방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난방 시스템은 주로 라디에이터나 전기 히터를 사용해 공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방식은 100년 된 기술의 현대적인 버전일 뿐인지라 어찌 보면 기술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기술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을 가만두고 보는 것이 미국인이자 건축학자로서 마땅한 자세인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 정도였죠.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제 메일함엔 흥미로운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시카고 지역정부의 도시개발부였죠. 새로운 에코빌리지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며 그 프로젝트의 고문으로 저를 초청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주택단지를 설계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려는 실험적인 시도였습니다. 미국 건축 관행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품었던 저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은 정말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실험적 성격 덕분에 대체 솔루션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미국 난방 시스템에 대한 저의 오랜 비판이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은 저를 들뜨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초대를 수락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자문팀의 국제적인 구성이었는데요. 도시개발부는 전 세계의 전문가들을 모아 각각 지속 가능한 건축과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는 온돌이라는 전통 난방 시스템의 한국 전문가인 김하늘 박사도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김 박사의 합류가 우리의 전통적인 미국식 접근 방식을 뛰어넘는 난방 솔루션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시카고 대학교의 한 컨퍼런스 룸에서 첫 번째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발표했죠.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김하늘 박사의 한국 온돌 시스템에 대한 발표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온돌의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해 현대기술에 통합된 사례까지 간결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설명했죠.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열을 바닥에 저장해 균일하게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탁월한 생활 편의를 제공합니다. 한국에서는 전통 주택뿐 아니라 현대 아파트에서도 사랑받는 시스템입니다. 온돌은 건축 디자인과 에너지 효율을 통합한 지속 가능한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온돌이 흥미로운 시스템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시카고는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시카고는 영하 20도를 웃도는 혹독한 겨울로 유명합니다. 과연 온돌이 그런 환경에서도 효율적일까요? 이에 김 박사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극한의 추위에서도 온돌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시죠. 데이터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전통 난방 방식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새 대안책을 찾는 과정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심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신만만한 그녀의 반응을 보며 전 더 큰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온돌 시스템의 기본 원리에는 분명 설득력이 있었죠. 공기 기반 난방 방식과 달리 열 분배, 에너지 효율, 무엇보다도 인간의 편안함이라는 제가 경력 내내 고민해온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 참가자가 큰 소리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베이징 건축연구소의 장웨이 교수였죠. 그는 컨퍼런스룸을 가득 메울 정도의 큰 소리로 그의 의견을 피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온돌도 흥미롭지만 수세기 전에 중국의 칸 시스템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온돌은 우리의 난방 방식에서 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 또한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온돌이 중국의 시스템을 카피한 기술이라니. 그를 바라보는 김 박사의 미소는 여전히 프로페셔널했지만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쥔 김 박사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장외 교수는 열정적으로 손짓하며 좀 더 힘을 주어 그의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칸은 단순히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고대 중국 공학의 경이로움입니다. 현대적 기술에 융합된 칸은 수면 공간과 생활 공간 모두를 결합한 우수한 솔루션이 되었죠. 제대로 지어진 칸의 열 보존력은 온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죠. 우리는 시카고의 겨울 기온과 견줄 만한 중국 북부 전역에 이러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세션을 진행하는 석좌 교수로서 저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 간의 학문적 경쟁은 늘 경험해왔던 것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수세기에 걸친 역사적 배경을 뒤로한 담론이었죠. 특히 두 나라가 국제적으로도 민감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기에 긴장이 더 고조되기 전에 저는 개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장 교수님, 아시아 난방 시스템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당신의 지적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두 시스템을 자세히 검토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결국 에코빌리지 프로젝트는 전 세계의 모범 사례를 종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의 목표로 돌아가 대화를 유도하려 했고 김 박사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몰린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동아시아의 많은 난방 시스템은 열 질량과 복사 난방의 공통 원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할 온돌 데이터는 전통적인 방법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김 박사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자 장외 교수는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는 날카롭게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죠. 우리는 여기 앉아 중국 혁신을 제대로 모방한 것에 불과한 난방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습니다. 한국 온돌은 단순히 우리의 칸 시스템을 파생한 것일 뿐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방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 박사의 전문적인 태도는 그대로였지만 어깨가 약간 경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장외 교수는 점점 더 거만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죠. 이 복사 시스템이 시카고의 기후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아주 터무니없습니다. 중국 북부에서는 수천 년에 걸쳐 칸을 완성해 왔어요. 온돌은 칸을 그저 한국식으로 변형한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어린이의 그림을 거장의 그림에 비유하는 것과 같죠. 그는 김 박사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향해 무시하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열등한 사본이 아닌 실제 솔루션에 집중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몇몇 위원회 위원들은 불편함 가운데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대화를 전환하려고 했지만 장 교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게다가 그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김 박사님의 이전 연구 중 일부를 검토했는데 그녀의 데이터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녀의 효율성 주장은 분명히 과장된 것입니다. 어떤 파생 시스템도 그런 결과를 얻을 순 없어요. 이에 대한 김 박사의 반응은 침착하고도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장 교수의 도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다른 자료를 꺼내며 다시 발표를 재개했죠. 열화상 연구와 성능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각 그래프, 각 사례 연구, 각 효율성 지표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죠. 온돌 시스템은 영하 30도 날씨에서도 완벽한 온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존 시스템보다 35%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증거는 과연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반전은 하얼빈 사례 연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였어요. 김 박사는 전통적인 칸 시스템이 있는 건물, 현대적인 중국 난방 시스템이 있는 건물, 그리고 개조된 온돌이 있는 건물 등 3개의 동일한 건물을 나란히 비교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장 교수의 모교인 하얼빈 공과대학교에서 독립적으로 검증된 실험이었죠. 차트에서 온돌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장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사소한 말꼬투리를 잡으며 여러 차례 방해를 시도했지만 각 반대 의견은 또 다른 그래프, 또 다른 데이터 포인트, 또 다른 검증된 연구에 의해 점점 무력해졌습니다. 이 숫자들은 조작된 것이 틀림없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청중석에 있던 젊은 중국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 교수님, 당시 저는 하얼빈 연구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이중 맹검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우리 기관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검증된 사실이라고요.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장 교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의 무게에 완전 눌려 힘없이 의자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까지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직접 사과하진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여러 위원들이 이러한 적대감 속에서도 김 박사의 전문성을 축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분노한 토론이나 문화적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 증거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그 가치를 입증한 것이죠. 그렇게 온돌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로 거론되며 실제 구현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론적인 가능성에서 실제로의 구현으로 이어지는 일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테스트 단지의 공사가 시작되면서 온도를 미국 건축 조건에 맞게 시공하는데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주요 장애물은 초기 설치 단계에서 나타났어요. 테스트 단지의 기존 인프라가 애초에 현재 미국 건축법과 바닥 난방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 않았던지라 미국 건축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준 목재 하부 바닥은 온돌이 요구하는 것과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죠. 기존의 배관 시스템은 필요한 온수 분배 네트워크를 구현해내기에 적절한 구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프로젝트 회의에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현지 계약 업체들은 심각한 의구심을 표명했죠. 온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인프라를 전면 수정하고 변경하는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수석 계약업체는 자세한 비용 예측을 지적하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현지 공급망이 설치에 필요한 적절한 특수자재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온돌 시스템을 지지했던 몇몇 동료 위원들조차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속삭임이 점점 더 커졌던 거죠. 프로젝트가 기존 난방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았을 때 김 박사는 한국에서 긴급하게 투입된 엔지니어 팀과 함께 건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건축 표준에 맞게 특별히 설계된 온돌 시스템을 개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지하층에 큰 구조적 변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모듈식 온돌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그들의 솔루션은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직 공간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존 온도의 효율을 유지하는 새로운 유형의 얇은 프로파일 난방 패널을 사용했죠. 또한 표준 미국 배관 및 전기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인터페이스도 설계했습니다. 김 박사는 수정된 청사진을 펼치면서 이번 시공에서 가장 훌륭한 점은 온돌 난방의 핵심 원리를 유지하면서도 미국 건축 방식의 제약 속에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라고 당당한 눈빛으로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업체들의 초기 회의로는 수정된 시스템이 실제로 설치를 간소화할 것이란 사실을 깨닫고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모듈식 특성으로 인해 인건비가 절감되고 구현 속도가 빨라져 초기 자재 비용을 상쇄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진정한 돌파는 첫 번째 테스트 주행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개조된 온돌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 예측치를 초과 달성해버린 것이었죠. 테스트 단지는 시카고를 강타한 혹독한 한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쾌적한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동시에 에너지 소비는 기존 난방 시스템보다도 현저히 낮았어요. 완성된 테스트 유닛을 통과하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에 시공 현장에 있던 우리 모두는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미국의 독특한 건설 생태계를 접하면서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건설 문화와 방법론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충돌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정기적인 점검 중에 거론되었습니다. 이 작업에서 베테랑 배관 책임자인 마이크 로드리게스는 긴급히 담당 기술팀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파이프 레이아웃은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순서가 필요해요. 일반적인 미국식 건물에서는 이미 2층을 닫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겁니다. 온도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배관공, 콘크리트 전문가, 바닥재 전문가들이 한 번에 조율해서 싱크를 맞추는 작업을 해야 해요. 노조의 대응도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현장 트레일러에서 열린 회의에서 세계의 다른 노동조합 대표들은 관할권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배관공 노조의 톰 설리반은 이 시스템은 우리가 해오던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릅니다. 경계를 넘나들고 모호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온수 성분은 분명히 우리의 영역입니다. 라며 HVAC 직원인 사라 첸으로부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난방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할권이 됩니다. 라면서 한편에서는 목수노조가 특수 바닥재 요구사항에 대한 권한을 주장했죠.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험 합병에서 또한 문제가 거론되었던 것이죠. 주요 인수자인 하트포드 빌딩 인슈어런스는 최고 기술 책임자를 파견하여 프로젝트를 점검했는데요. 그의 보고서는 정말 촌철살인 그 자체였습니다. 이 난방 시스템은 아시아에서 입증된 실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정량화되지 않은 위험을 초래함, 장기적인 성능, 잠재적인 고장 가능성 또는 유지보수 요구사항에 대한 보험 수리 데이터가 없음. 예상과 직결되는 이 보고서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프로젝트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시공 일자는 예정보다 계속 미뤄졌고 초기 예산보다 훨씬 더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책임자들 간에도 이따금 고성이 나오며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었죠. 의장으로서 저는 온도를 매우 지지하고 있던 터라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용히 우리의 고군분투를 지켜보던 장 교수는 이렇게 비웃었죠. 아마도 이제 아시아 시스템을 미국 땅에 이식하려는 어리석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문화적 경계를 넘을 수 없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말이 맞지 않았냐는 묘한 쾌감이 담긴 얼굴로 말했습니다. 미국 계약 업체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석 사이트 매니저인 빌 마르티네즈는 회의 테이블에 지연된 허가증 더미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점검 프로토콜을 파악하는 데만 비상 예산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부서의 아무도 이 시스템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 있는 거라고요.
학계 동료들조차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앤드류,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할까요? 기존의 난방 요소를 백업으로 유지하면서 말이에요. 공학부의 오랜 친구인 자넷 윌리엄스 교수가 속삭였죠. 하지만 김하늘 박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긴장된 토론 속에서도 그녀는 현장에서 계약업체와 직접 협력하고 설치 기술을 시연하며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꼼꼼하게 기록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박사가 현대 온돌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박사는 방어적이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체계적인 정확성과 문화적 민감성으로 각 도전 과제에 접근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혁신적인 제안으로 노조 분쟁에 대처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노조 대표들과의 이른 아침 회의에서 관할권에 대해 논쟁하는 대신 새로운 전문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온돌 설치 및 미국 건축법 모두에서 인증을 받은 방사 시스템 전문가라는 포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 업계의 전문 지식을 동등하게 활용하여 배관, HVAC, 목공 분야 근로자들이 모두 온돌 시공에 적합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한 인증을 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김 박사는 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 북부의 유사한 시설에서 20년간의 고장률 데이터를 제작했습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한국 3대 건설보험사 대표들이 하트포드의 보험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는 점이었어요. 이들은 수십 년에 걸친 상세한 보험 계리표와 유지보수 기록을 공유했죠. 실제로 온돌 시스템은 30년 동안 기존의 강제 공기 시스템보다 고장률과 유지보수 비용이 낮습니다. 라고 그녀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건축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선 독창성이 좀 필요했습니다. 김 박사는 시카고에서 이미 승인된 온돌과 전통적인 복사층 난방 시스템을 자세히 비교하기 위해 야간 작업을 기꺼이 해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기술의 기원은 다르지만 기본 원칙은 미국의 건축법에 잘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냈죠. 그런 다음 시 검사관의 워크숍을 조직하여 한국 전문가와 미국 복사 난방 전문가를 모두 초청해 종합적인 검사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녀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건설팀과 직접적으로 일했던 것일 겁니다. 매일 아침 6시 그녀는 작업화와 딱딱한 모자를 쓰고 현장에 나가 건설업체와 함께 일했어요. 그녀는 건설팀의 용어를 배우고 그들의 고민을 이해하며 한국식 설치 기법을 미국의 건설 방식에 맞게 조정했죠. 그녀는 배관공 그룹에게 시연하면서 전통적인 한국 부품 대신 표준 미국산 PEX 배관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도를 사용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재료와 기술로 작업할 수 있도록 적응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김 박사는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건축 자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온돌 레이아웃을 아주 영리하게 수정했습니다. 그녀는 현지 공급업체와 협력해서 호환되는 부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가의 수입품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죠. 그녀가 개발한 모듈식 디자인은 현장에서 미리 조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설치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사이트 매니저 빌 마르티네즈가 첫 번째 테스트 유닛이 작동하는 것을 보고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그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느끼며 인정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 직원들이 더 빨리 이해하고 기술을 습득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박사의 방대한 문서와 성공적인 테스트 설치에 힘입어 보험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철저한 문서화와 안전 프로토콜의 깊은 인상을 받은 시 건축 부서는 시카고 전역의 향후 온돌 설치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포괄하는 하이브리드 복사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기를 기다리던 장 교수는 최종 점검날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대 이상으로 작동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접근 방식으로 문화적,
기술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해내 보인 것입니다. 저에게 김하늘 박사가 이러한 도전 과제를 헤쳐나가는 모습은 아주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기술 전문성과 문화 간 소통 모두에서 그녀는 리더로서 아주 멋지게 그녀의 일을 성취해내었죠. 그녀는 단순히 난방 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현지 관행과 규정을 존중하면서도 전통적인 시스템이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만든 것입니다. 그 이후 온돌은 에코빌리지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 박사와 저는 협력해 온돌을 미국의 주택 환경에 맞게 현지화하는 작업에 몰두했죠.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저는 미국 난방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정말 단순한 기술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열쇠였고 저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이란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에코빌리지 프로젝트의 완성된 모델하우스에 서자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부드러운 따뜻함에 진한 수구가 떠올라 가슴이 뭉클했어요. 김 박사는 평소의 프로페셔널한 모습보다 한층 부드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핸드리 교수님, 이 프로젝트 내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으로서 장애물이 극복할 수 없었을 것 같았을 때 더 쉬운 길을 제시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온돌의 기술과 저의 비전을 지지해 주셨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분석적인 토론과 기술의 효율성 같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데는 익숙했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정받는 것엔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나쁘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김 박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김 박사, 자네는 전통적인 지혜가 현대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보여주었소. 여기서 당신의 연구는 더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건축에서 진정한 혁신의 문을 연 것과 다름없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이 우리가 함께 이루어낸 성과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녀의 비전과 뜻을 펼쳐나가기를 독려해 주었어요. 놀랍게도 에코빌리지 프로젝트는 초기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온돌 기반 난방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보다 에너지 효율이 40%나 높으면서도 뛰어난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사실 이 프로젝트가 더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히 성과가 좋았다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기술적 진보를 막아서더라도 적절한 전문 지식, 문화적 이해, 끈기만 있으면 정말 보수적이고 뿌리 깊은 관행들도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완공된 단지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와 주었습니다. 바닥 난방 시스템을 처음 경험해보는 주민들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단지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어요. 한국의 온돌 난방이 주는 부드럽고 균일한 따뜻함에 다들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역시 온돌에 대해 처음 배울 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것을 다시 확신시켜주는 순간이었죠. 때때로 가장 심오한 혁신은 바퀴를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에서 비롯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면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저만의 건축 여정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이었어요. 프로젝트 초반 온돌 시스템에 대한 회의의 시선을 보냈던 저의 마음이 지금은 미국 건축의 허점을 보완해준 것에 대한 깊은 감사로 바뀌어 있었죠. 에코빌리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공을 축하하는 가운데 한편 학계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지난 프로젝트의 마지막 회의 이후 한 번도 볼 수 없던 베이징 건축연구소의 장일 교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사라졌던 장 교수가 자신의 직업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이었죠. 베이징 건축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장 교수는 최근 난방 시스템 효율성에 관한 여러 논문에서 데이터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정된 칸 시스템의 우수한 성능을 주장하는 그의 논문에는
조작된 테스트 결과와 조작된 데이터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죠. 김 박사의 의심스러운 데이터에 대한 그의 비난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이러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건축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엄격한 과학적 기준이 결국 자신의 학문적 위법 행위를 폭로하고 말았으니까요. 베이징 건축연구소는 그의 임기를 공식적으로 취소했고 여러 저명한 학술지는 그의 출판물을 철회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과학적 진보는 민족주의적 자부심이나 미리 정해진 결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직한 탐구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열린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주는 사건이었죠. 이 소식에 대한 김 박사의 반응은 정말이지 관대했습니다. 장 교수의 몰락에 대해 이야기하자 김 교수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어 보일 뿐 말을 아꼈습니다. 오히려 장 교수를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죠. 누가 봐도 화날 만한 상대임에도 긍휼한 마음을 갖는 그녀의 인성은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시카고의 에코빌리지 프로젝트는 이후 성공적인 지속 가능한 건축의 사례 연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돌 기반 난방 시스템이 북미 전역에서 유사한 프로젝트의 모델이 되었죠. 온돌 설치를 위해 개발된 인증 프로그램은 다른 여러 도시에서 채택되어 한국의 전문 지식과 미국 건축 전통을 모두 존중하는 건설업계의 새로운 전문 분야가 되었답니다. 매달 수십 명의 건축가들이 이 프로젝트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고 있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전통 기술 앞에서 겸손히 배우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전 한 건축학자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의 차원을 넘어섰어요. 최첨단 기술로도 구현하지 못한 에너지 효율과 쾌적함을 수천 년 전 한국의 선조들이 이미 완성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시카고 건축대학의 교수로서 그리고 40년 경력의 건축가로서 감히 단언합니다. 온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난방 기술입니다. 이제 이 전 세계가 한국의 온돌을 주목하고 있어요.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혹한의 겨울을 겪는 나라들이 앞다투어 온돌 도입을 검토하고 있죠.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도 스위스의 정밀공학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의 전통 기술이 이뤄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저력이 아닐까요?